반갑습니다. 예, 저는 경찰대학교의 강욱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드론의 활용과 안티 드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드론은 이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드론이 많이 활용이 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 즉 드론이 범죄나 테러에 악용되면서 또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드론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드론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요. 드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드론이 활용되는 분야들, 특히 경찰에서 드론의 활용 분야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안티드론의 개념, 그 다음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소위 그 악용되고 있는 비열한 드론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이제 경찰대학에서 드론 시큐리티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경찰대학교 드론 시큐리티 연구원이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모색해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제 드론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위협, 즉 드론으로 인한 이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고 테러에 악용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드론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드론 시큐리티 연구원이 2016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2016년 11월부터 이제 드론 학술 세미나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 보시면 드론 시큐리티 연구소 처음 했던 게 실종자 수색, 특히 이제 경찰에서 드론을 활용을 할 때 어느 분야부터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부분들이 실종자 수색에 대한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포스터들을 보시면 처음에는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했다가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이제 드론의 활용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논의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안티 드론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2016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드론의 활용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다가 이제 점차 이제 드론에 인한 사회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그럼 이제 그런 안티 드론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회까지 세미나를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론 시큐리티 연구원은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또 한편으로는 드론으로 인한 우리 사회가 안전이 위협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대응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드론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날아다니는 비행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드론은 고정익형, 회전익형, 틸트로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정익형은 사실은 보면 이제 비행기라고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 우리가 드론을 이제 UAV라고 하는데 Unmanned Aerial Vehicl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비행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개가 달린 것들은 사실은 고정익형이라고 하는데 구조가 단순하고 고효율이어서 상당히 이제 보면 넓은 지역을 커버할 때 좋고 특히 이제 군사용 드론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회전형은 이제 단일 로터가 하나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로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론이라고 하면 주로 이런 멀티 로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개의 로터가 달린 드론들을 얘기하죠. 보통 4개가 달린 로터가 4개 달린 건데 쿼드콥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익과 회전익의 어떤 장점을 살린 틸트로터형이거든요. 이건 처음에 이륙할 때는 멀티로터처럼 회전익형으로 올라갔다가 비행할 때는 고정익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정익과 회전익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운영이 복잡하고 제작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항상 얘기할 때 이제 비행 시간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드론이 이제 배터리로 이렇게 작동이 되다 보니까 그 비행 시간이 상당히 적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보셨던 고정익형은 그래도 어떤 이제 날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글라이딩도 하면서 어떤 배터리 소모를 줄여서 좀 상대적으로 비행 시간이 긴 반면에 그
회전익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행 시간이 짧습니다. 요즘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비행 시간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대략 한 30분 정도의 어떤 비행 시간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 드론의 이제 비행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활용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촬영에 많이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테마 촬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재난 구조라든지 시설 관리, 그 다음에 뭐 범인의 추적, 뭐 이런 분야에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드론 같은 경우 보면 이거는 뭐였냐면 이제 작년에 실제로 됐던 건데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이제 피자를 그 이제 세종 호수공원까지 드론으로 배달을 한 겁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대략 직선 거리로 2km가 떨어져 있지만 만약에 이 피자 점에서 여기 세종 호수공원까지 지상으로 간다면 사실은 한 대략 2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론으로 가면 뭐 대략 10분 이내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그런 음식 배달이 드론에 의해서 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드론 택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일본은 실제 드론 택배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농업용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약을 친다라든지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꿀벌들이 많이 멸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꽃가루들도 드론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과수원에서도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사실 농업 분야에서의 드론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론들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론을 비행하고자 한다면 그 드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론 자격증은 1종부터 4종까지 있고요. 그래서 250g이 안 되는, 그러니까 249g까지 드론은 사실은 그런 드론 자격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어떤 드론 제품 249g짜리 드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250g 이상의 드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일종 같은 경우는 25km부터 150km의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일종이 필요하고요. 이종 같은 경우는 7에서 25km, 3종은 2에서 7k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150km 이하의 드론은 어떠한 드론인지 비행할 수가 있고요. 2종 같은 경우는 25km, 3종은 7km, 4종은 2km 미만의 드론을 비행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4종 자격증은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취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종 같은 경우는 비행 경력이 6시간이 필요하고 필기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종 드론 같은 경우는 비행 경력이 10시간, 그러니까 즉 비행을 10시간을 학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및 실기 시험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종 같은 경우는 비행 경력이 최소 20시간 이상이 필요하고요. 필기와 실기 시험을 붙어야지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 시험도 봐야 되고요. 2종도 마찬가지고 다만 3종과 4종은 실기 시험이 없습니다. 특히 3종 같은 경우는 비행 시간 6시간만 이수를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되고요. 4종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 듣고 시험을 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3종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6시간에서 10시간, 20시간의 그 비행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격증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이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드론 자격증을 따면 이런 형태의 공문 증명서와 영문 증명서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경찰 활동에서는 드론이 이제 이건 이제 주로 외국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뭐 교통 통제 우리도 보면 지금
뭐 설날이나 명절 때 보면 드론을 활용해서 뭐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라든지 뭐 얌체 운전을 단속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뭐 테러 사건 발생했을 때도 드론이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증거 수집을 위해서 드론이 활용되기도 하고 범죄 현장에서도 드론을 활용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공중에서 보면 이렇게 현장에서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집회 시위에서였던 이제 대응, 관리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용의 차량을 추격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론 같은 경우는 비행 시간이 30분으로 상당히 짧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 추격을 보통 한다면 이제 그런 이제 교대로 계속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분 정도 추격을 하면 그 다음 드론이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추격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드론의 비행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드론의 활용 분야도 더욱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드론 시큐리티 연구원 제 1회 세미나에 따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도에 이제 그런 실종자 수행용 드론에 대한 이제 논의를 많이 시작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2019년부터는 이제 각 시도청에 드론을 보급을 해서 이제 실제로 드론을 활용해서 실종자를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론 운영 요원들도 이제 선발을 해서 실제 드론을 가지고 이제 그런 실종자를 찾고 있고 상당히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실종자 수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드론을 활용해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사람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특히 이제 산악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산악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속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수풀이 우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촬영 단순한 촬영으로 해서는 사실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까지 같이 동원을 해서 숲 속에 있는 실종자들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은 실종자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안티 드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드론이 많이 활용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 특히 드론을 어떻게 보면 불순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에 대해서도 이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 드론, 뭐 대드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티 드론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보면은요. 드론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범죄나 테러 등 이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요, 탐지하고요, 차단하기 위해서 법집행기관, 경찰이나 검찰 등의 법집행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 산업, 주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제도적인 대응, 기술적 대응의 일단 종합적인 대응 활동이 바로 안티 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카운터 드론 또는 카운터 UAS라고도 다양하게 불리고 있지만 기본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악용되는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뭐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기관, 산업체를 포함해 모든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총력 대응한다는데 그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안티 드론은요, 우리가 이제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티드론의 개념을 보시면 이제 예방, 그러니까 이제 그 혹시 드론으로 인한 예를 들어 테러 같은 경우는 어디가 취약 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 활동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억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무인 항공기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요시설 같은 데는 뭐 교도소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공항이라든지 그런 데에는 기본적으로 드론이 비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드론 활동의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수동적 방식의 보안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탐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자력 발전소나 공항 또는 뭐 국가 중요 시설에 어떤 드론이 접근할 때 미리 사전에 탐지를 하고 만약에 그런 드론들이 불법 드론들이 이제 그런 접근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파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드론이 그런 이제 제한 구역,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탐지를 하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음향, 그러니까 드론으로 인해서 사실 소리가 발생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소음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특히 대도시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드론으로 발생되는 소음이 특이하긴 하지만 그렇게 탐지범 거리가 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200m 안쪽에서만 되고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이거는 뭐 주간이든 야간에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 이제 카메라, 비디오로 본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주간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열 화상으로 할 경우에는 야간에도 관계없이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론과 조종관에는 이제 계속 주파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파수를 탐지해서 결국은 이제 드론 비행을 하는 어떤 조종사와의 교신을 잡아내서 아, 이 드론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만약에 조종사가 드론을 조종하지 않는 자율비행일 경우는 사실은 주파수 탐지가 무력화되기도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거리도 길고 탐지에서 상당히 이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보시면 이제 뭐 그런 일본 총류관저 옥상에 그 방사성 물질이 탑재된 드론이 추락하기도 하고요. 또 독일 메르켈 총리에 연설할 때 드론이 접근하기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안티 드론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불법 드론을 독수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훈련된 독수리는 발톱을 사용해서 드론을 무력화시키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수 장비도 필요 없고 뭐 드론 손상도 거의 없기는 하지만 다만 이제 이런 포획 과정에서 독수리가 좀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 학대다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그물망이 부착된 드론이나 아니면 그물 발사총을 어, 개발해서 이렇게 드론을 포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제머라고 그래서 이제 전자파를 내보내서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종사와의 신호를 차단해서 결과적으로 드론 비행을 저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레이저를 사용해서 그 드론을 격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도심 지역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 방어 체계에서의 구축 방향이 사실은 이제 안티 드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 관점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드론을 탐지를 해서 드론을 추적하고 무력화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론을 추락시킨다라는 건데 이제 군사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드론을 추락시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민간 분야 어떤 이제 도심 지역 내에서 드론을 추락시킨다면 물론 이제 중요 시설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드론이 추락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민간인의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예를 들자면 청와대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드론이 이제 접근을 하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결국 무력화, 격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물론 이제 어떤 청와대를 공격하는 데 실패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추락이 되다 보면 사실은 그 주변을 지나는 행인들이나 어떤 차량에 어떤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접근 중심의 전통적인 방향의 안티 드론은 이제는 좀 사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적 접근이라는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 드론이 탐지가 되면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한 다음에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격추만 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주변 지역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어떤 드론에 대한 방어를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드론이 무엇인지, 드론이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드론의 자격증, 그 다음에 어떤 경찰 활동에서의 드론의 어떤 활용 분야, 그 다음에 그 범죄나 테러로부터 악용이 되고 있는 어떤 소위 비열한 드론에 대한 대응, 안티 드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안티 드론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의 어떤 군사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이제 새로운 방식, 어떻게 보면 이제 가급적이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